여러분,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문제는 세금이죠. 실제로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지인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기 매도를 하면 세금이 70%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2년 정도 전세 돌리고 일반 세율로 파는데요. 그런데 또 2년 동안 전세 돌리는 건 너무 오래 걸려. 나는 낙찰받고 바로 팔아서 수익을 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럴 때 지금 시점에 유리한 게 매매사업자입니다. 매매사업자, 경매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 하면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표를 잠깐 보세요. 좀 직관적으로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계산해 봤는데요. 1억에 낙찰받고 단기 매도로 1억 2천에 바로 팔았다고 했을 때 양도 차익이 2천만 원이거든요. 뭐 비용 이런 거 지금은 생각하지 말고요. 양도세만 보자고요. 그럴 때 매매사업자는 양도세가 15%예요. 근데 개인은 70%거든요. 순수익이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경매하시는 분들 매매사업자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게 뭐 비법같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분명히 단점도 있거든요. 오늘은 매매사업자가 뭔지, 매매사업자로 입찰가는 어떻게 정하는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와 과연 내가 이걸 해도 될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매매사업자를 하면서 느낀 부분까지 영상에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매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하는 사업자예요. 매매사업자가 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법령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사업자 번호는 703011이고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죠. 주거용 주택을 사고 파는 사업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업자를 내면 우리가 합법적인 단타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등록만 하면 다 되나? 아니죠? 조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을 보면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과세 기간이면 6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 부동산을 1회 매수, 2회 매도하는 게 가능할까요? 낙찰받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하실 텐데 다음을 한번 보세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사업활동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사회통념이라는 애매모호한 말이 있다는 건 사실 꼭 1회 매수, 2회 매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사업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핵심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파는 일을 업으로 했냐는 게 중요합니다. 입찰하실 때 입찰표 모아두고 이런 거 좋습니다. 난 이렇게 매수하려고 열심히 이 차를 다녔는데 폐차했다. 이렇게 서명하면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단 사업자를 내면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1, 2년 안에 폐업한다면 양도세 원래대로 토해내고 미신고 가산세까지 붙거든요. 사업자 신청은 홈택스에서 셀프로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매매사업자가 뭔지 좀 아시겠죠?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매매사업자를 시작하려면 부가가치세 개념을 알아야 하거든요. 앞으로 설명할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부분이니 먼저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연필을 1,100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연필은 사실은 1,000원짜리인데 부가가치세 10%가 붙으면서 우리는 이 연필을 1,100원에 사게 된 거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1,000원짜리 연필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100원을 더해 총 1,1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100원은 국가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매수자인 나는 이 부가가치세 100원을 나중에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매매사업자로서 이걸 아파트 매매에 적용해 볼게요. 토지는 면세거든요. 우리가 3억짜리 아파트를 팔았다고 할 때 1억이 토지값, 2억이 건물값이라고 할게요. 2억 건물값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겠죠. 제가 매도자니까 매수자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건물이 2억이니 부가가치세 10%에서 2천만원 더해서 총 3억 2천으로 매도할게요. 그리고 2천은 국가에 낼 거예요. 아파트 거래하는데 이렇게 거래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매매사업자로 매매한다면 2천만원을 손해보고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매매사업자를 하는 의미가 없죠. 건물 부분에서 항상 10%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매매사업자를 하려면 면세사업자로 해야 하는 겁니다.
매매 사업자를 면세로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주택 연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합니다. 자, 초보분들은 괜히 8호초가 건드렸다가 손해볼 수 있으니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사업장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 팔 때 부가세 붙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면세니까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매매 사업자의 단점은 없을까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평수에 제한이 있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8호제곱미터 초과는 못하겠죠? 지역도 제한이 있습니다. 조정지역에서 하게 되면 비교과세를 매겨서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매 사업자를 하면 세율이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종합소득세를 적용해서 그런 건데 조정지역에서 하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중 높은 걸로 적용받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로 적용받겠죠? 그래서 매매 사업자는 비조정지역에서만 해야 하는데 2024년 11월 기준 전국의 대부분이 비조정지역이라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제일 큰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까다로워요.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아셔야 하니까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하면 8호제곱미터 이하 비조정지역에서만 한다면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중과세 안됩니다. 잘 활용한다면 경매 수익화에 엄청 유리한 방법이겠죠. 다음은 매매 사업자 명의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1월 1일에 낙찰을 받아요. 그리고 3개월 뒤인 4월 30일에 매도를 했어요. 이때는 개인 명의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도한 날짜 말일을 기준으로 2달 안에 양도세 예정 신고라는 걸 해야 하는데 이때 매매 사업자 명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이때도 매매 사업자 명의를 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양도세 예정 신고 금액보다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더 적으면 차익을 환급받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간단하죠? 정리를 하면 본인 명의는 입찰표 작성, 매도, 대출, 양도세 낼 때 사용하고요. 매매 사업자 명의는 가지고 있다가 양도세 예정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각종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 매입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해 가셨죠? 양도세 예정 신고는 건당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올해 2건 매도했다면 각각 2개월 안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2건을 모두 합쳐서 다음해 5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매매사업자로 입찰가를 계산을 해볼게요. 개인으로 할 때랑 매매사업자로 할 때랑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이익 계산하는 큰 틀은 이렇죠. 순이익은 매도가에다 낙찰가를 빼고 그리고 들어간 비용을 모두 합쳐서 빼고 비용을 반영한 양도세까지 빼면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럼 해볼게요. 제가 감정가 3억짜리 물건을 2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매도할 계획이에요. 매도 예정 가격은 2억 3천이고요. 대출해야겠죠? 매매 사업자는 낙찰가 80%에 반공제 들어가니까 반공제는 광역시 2,800입니다. 반공제 제외하면 대출은 1억 3,200이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실투금은 6,800만원이 되겠죠. 이제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으로 할 때와 많이 다르니 잘 보셔야 합니다. 보기 편하게 비용을 필요경비와 기타 필요경비로 나눴는데 필요경비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기타 필요경비는 그냥 나가는 생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이 있고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샤시, 발코니 같은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들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필요경비는 우리가 경매를 하면서 그냥 나가는 돈들입니다. 미납관리비, 명도비 등이 되겠죠. 제가 다 입력을 해봤습니다. 필요경비는 약 400만원이고 기타 필요경비는 1300만원 정도 되네요. 좋습니다. 이제 비용을 반영한 양도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억에 낙찰받아서 2억 3천에 팔 거니 단순 양도 차익이 3천만원이죠. 여기다 기본 공제 250만원을 빼고요. 필요경비는 좀 전에 계산했던 400만원을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 과세 표준에다 77%를 곱하면 양도세는 18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이걸 가지고 최종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양도차익 3,000이었으니까 여기다가 비용 합계 1,700만원을 빼고 비용을 반영한 양도세 1,800만원을 빼면 마이너스 580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으로 입찰하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입찰하려면 입찰가를 더 낮추던지 해서 손해 안 나는 금액으로 맞춰서 입찰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매매사업자로 했을 때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양도차익은 3천만원이고요. 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250만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잘 보세요. 좀 전에 기타 필요경비라고 생돈이라고 강조해서 말했잖아요. 이게 매매사업자로 하게 되면 사업과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인정받게 됩니다. 좋은 게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이자 이런 것들도 인정이 되고요. 미납관리비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러는 건 아니고 명도비도 인건비 처리해서 인정을 받고 인테리어도 자본적 지출액으로 끊으시더라고요. 차량 주유비나 입찰하고 폐차하면 먹었던 밥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을 잘 모아뒀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사님한테 드리면 됩니다. 요지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매매사업자를 하면 경비 처리에 유리하다고 하죠. 좋죠? 매매사업자일 때 비용 반영한 양도세 계산해 볼게요. 개인일 때는 과세표준이 2,300만원이었다면 매매사업자일 때 과세표준은 1,300만원이 됩니다. 이미 1,000만원 깎였어요. 여기다가 매매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표를 보면 15%이죠. 개인일 때는 70%였잖아요. 이미 깎인 금액인 1,300만원에다 세율마저 낮으니 너무 유리하죠. 마저 계산해 볼게요. 1,300만원에다 15% 지방소득세 더해서 16.5%를 곱하고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면 양도소득세는 76만원이 나옵니다. 엄청 차이 나죠? 최종 순이익 구해볼게요. 최종 양도차익 3천만원에다 양도세 100만원을 빼면 순이익이 1,100만원이 나옵니다. 저는 단순화시켜서 예시를 보여드렸고 활용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겠죠. 그럼 이제 매매사업자 너무 좋다 해야겠다 하실 텐데 고민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나 비과세 받아야 하는데 비과세 요건 다 채워놨는데 주택을 추가 매수하면 비과세가 깨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거예요. 답을 바로 드릴게요. 비과세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왜냐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용 주택과 매매사업자로 재고 자산에다 올린 사업용 주택은 다른 걸로 보거든요. 판례를 한번 보시죠.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거주주택이고 매매사업자는 사업용 주택, 다른 겁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되는 겁니다. 주택을 추가 매수해서 매매사업자 사업용 주택으로 재고자산에다 올려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용으로 사고 판 거지 주거용 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이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1주택이 있는데 비과세 받으려고 한 채를 더 샀습니다. 근데 여기다 매매사업자 하려고 사업용 주택을 매수했어요.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소명해야 할 수도 있는데 소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좋죠? 이제 조심해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항상 투자에 있어 단면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시려면 단점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에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단점이에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국민연금부터 하겠습니다.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 국민연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해보겠습니다. 내가 매매사업자예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전년도 총 매도 가격의 합에다가 필요경비, 즉 낙찰가와 필요비용을 뺍니다. 이게 소득금액이 되고요. 소득금액을 12로 나누면 월 수입금액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아무리 소득금액이 높아도 55만 5,300원을 냅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재용 회장님도 55만 5,300원 냅니다. 이러니 고갈나죠. 어쨌든 저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55만 5,300원만 냅니다.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보시면 4대 보험 계산기가 있어요. 월 소득액을 입력을 하면 납부연금이 나오거든요.
제가 월 1000을 입력을 해볼게요. 보시면 55만 5,300원이죠. 국민연금은 쉽습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슈는 여기서 나오죠.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4.5%, 직장이 4.5% 내거든요. 그런데 만약 내가 전업주부예요. 또는 명의 빌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부모님 명의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반만 내던 4.5%를 9%를 다 내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 최대 월 55만 5,300원 내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직장인 명의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매매사업자를 내면 회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모릅니다. 그거 알면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직원만 고용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월소득 500만원 직장가입자인데 매매사업자로 연 1억을 벌었어요. 더 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로만 내면 됩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중복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사업장 가입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 즉 직장 가입자로 내던 것만 계속 내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모릅니다. 국민연금 이슈는 이걸로 끝입니다. 사실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 이슈가 더 큰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한도가 없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지역보험료 계산하기 클릭하시고요. 온전히 매매사업자만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입력을 해볼게요. 매매사업자로 사업소득 6천만원을 벌었고 공시지가 3억짜리 1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그대로 입력해보면 건강보험료는 월 53만 8천원이 나오죠. 이걸 12개월로 하면 646만원입니다. 제가 매매사업자로 6천만원 벌었으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보험료를 6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지 건강보험료는 뭐 법이 그렇대요. 사업자는 내야 합니다. 돈 벌었으니 낼 수 있죠. 양도세 아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잘 돼서 사업소득을 1억 2천을 벌었습니다. 나머진 동일하고요. 그러면 연간 건강보험료는 1,100만원이 나옵니다. 어떤가요? 건강보험료는 버는 만큼 많이 냅니다.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만약 매매사업자로 양도소득세를 줄였다고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직장인의 경우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를 볼게요. 내가 직장 가입자인데 매매사업자로 2천만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직장 가입자로 내는 금액이랑 똑같이 내면 됩니다. 회사는 절대 모릅니다. 근데 버는 금액이 3,400만원 이상이 되면 이슈가 발생합니다. 만약 내가 6천만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3,400만원을 빼고 12로 나누고 7.09%를 곱하면 월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나와요. 더 내야 합니다. 이거 어디로 청구할까요? 회사에다 청구할까요? 아닙니다. 추가되는 보험료는 등기부상 주소, 그러니까 집 주소로 추가 고지됩니다. 회사는 절대 모릅니다. 동일하게 이번에는 직장인이 개인 매매 사업자로 1억 2천만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억 2천만원에다 3,400만원을 뺀 금액을 12로 나누고 7.09%를 곱하면 월에 약 50만 8천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609만원이죠. 내가 직장인이 아니었을 때 1,100만원 냈었죠? 이것도 확 깎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직장인이 유리합니다. 바꿔 말하면 직장인이 아닌 분들이 했을 때는 월 나가는 비용 무시 못합니다. 제 지인 중에는 가정주부인데 월에 100만원씩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내는 돈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을 엄청 올리면 되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세를 일반 과세했을 때랑 비교해 봐야 해요. 어떤 게 유리한지. 무슨 말이냐면 매매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소득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매매사업자 하시다가 갑자기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요. 벌었는데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니 또 그만큼 토해내야 될 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개인으로만 투자했을 때는 이런 건 없잖아요. 그걸 양도세랑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건이 된다면 직장인이 그냥 소액으로 소소하게 하기 좋다는 건데 직장인은 또 그렇게 막 입찰을 열심히 다니고 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 다녀야 하니까요. 직장인 명의를 쓰는 가정주부면 모를까요?
그래서 투자의 단면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장점만 보면 너무 좋은데 단점도 물론 존재하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다는 거는 세무기장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리를 위해서는 세무사님과 계약을 해서 매달 기장료를 납부하면서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신경 쓸 것이 많다는 거죠. 한번 사업자 내면 폐업하기도 힘들어요. 1년 하고 폐업하면 세금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과징금과 함께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폐업에 대한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경매는 매매사업자다 해서 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 상황에 잘 맞고 할 수 있겠다 하면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2년간 매매사업자를 해본 결과 노력 대비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게 결론입니다. 같은 2억을 벌어도 매매사업자로 2억을 버는 것은 비과세 전세 세팅 등으로 2억을 버는 것에 비해 투입한 노력 대비 효율이 떨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지 제 생각입니다. 먼저 해본 사람이 이런 생각도 하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세요. 매매사업자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내 시드가 적어서 조금씩 굴려보고자 하는 분들, 또는 직장인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로 1년에 한두 채씩만 목표로 해서 소소하게 벌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좀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수익이 높아지면 2년 양도세 비과세 먹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의 효율로만 따져보면요, 85 초과 물건을 못하는 것도 단점이고요. 팁을 좀 드리면 명의를 나눠 쓰면 좋습니다. 가정주부 명의로는 8호 초과 물건 전세 세팅, 직장인 명의로는 8호 이하 매매사업자 단타, 이렇게 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그냥 무턱대고 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초보분들이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중요한 명의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예를 들어 생애 첫 주택을 지방의 구축 아파트로 낙찰받아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죠. 과연 잘한 투자일까요? 매매사업자의 전체적인 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업자를 내고 생각보다 많은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아차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초보분들이시라면 여러 투자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각각의 단점도 꼼꼼히 검토하시고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누가 이게 좋다 라고만 해서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투자에는 마법 같은 해답이 없습니다. 매매사업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에서 매매사업자의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다루었으니 이해가 안 가신다면 반복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잘 아는 상태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매매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투자 방법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